70% 수준에서 지금 경매 가격이 형성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요? 매매 수요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 수요가 없는 거죠. 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김포 시민을 위한 거지 편입하는 게 위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조정은 필요 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오고. 지금 전셋값이 다시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전세난 가지고 우리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한 분들이 있어요. 예, 요즘 뭐 자꾸 그런 스탠스의 어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사실 반 이상은 가짜 기사라고 저는 봅니다. 아, 반입니다, 반.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임차권 등기 정보 광장 이거부터 보실 텐데요. 자,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더 내니까 당연히 그러면 경매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다시 설명드리면 주인이 돈을 못 주면 세입자 입장에서 돈을 받을 길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네.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경매 과정을 거쳐가지고 1순위로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림 볼게요, 여러분. 22년 11월이에요, 이때가. 서울이 500건이었다가 7월 달에 2,000건입니다, 2,000건. 4배가 늘었어요. 네. 그러면 7월이니까 물론 가을이라고 보면, 가을로 넘어올까요? 8월, 9월 볼게요. 낮춰진 게 1,600건이에요. 400건이 는 게 1,600건이면 그것도 4배잖아요. 그럼 왜 늘죠? 이렇게? 안 줄고?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왜 못 돌려주죠? 다음 세입자가 전세 값을 더 올려서 안 들어오고 낮춘 걸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현상하고 그 보도하고 상충되죠? 말씀하신 내용이랑 상충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상충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단지에 벌어지는 일을 일반화시켜서 기사화시킨 거예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네, 그렇죠. 케이스를. 그래서 우리 소비자하고 시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기사들이죠. 그럼 이것도 같이 써줘야죠. 그러니까 일정 단지 이런 데 말고 매물이 많은 데 말고 없는 데 가서 다 서울이 매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기사들을 좀 뭐랄까요.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매물이 많은 지역의 물건 여긴 많다 여긴 적다 두 개를 같이 써줘야지 이게 공정한 기사가 아닐까 좀 말씀드려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한 건물인데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한 이건 경매거든요. 경매로 인해 가지고 집을 소유를 하는 분들의 숫자가 2배가 폭증을 했어요. 네. 그림 보시면 이게 제가 이 언론사 이름 까먹었는데 그 그림을 제가 받아온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늘잖아요. 6월부터 7월, 8월 뭐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냉정해 보셔야 돼요. 전세가 잘 나가면 안 팔고 전세라도 메꿔서 유동성을 확보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매 상황을 제가 봤어요. 경매 지표거든요, 여러분. 이 경매 지표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 연끌할 시절입니다, 이때. 이때는 이게 낙찰 가율이에요. 110%, 120%예요. 경매 감정가가 10억에 나오면 낙찰이 12억이 돼요. 왜? 한 달 뒤에 13억이 되니까 집값이. 인기 있을 때는 저러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80%대예요. 아, 그러면 20%씩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80% 받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낙찰률입니다. 여기 낙찰률이 꺾이잖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올라갔다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낙찰률이 지금 26%까지 내려왔어요. 그 물건이 10개가 나와서 26%면 2개 반 정도만 낙찰되고 나머진 안 되고 다음으로 물러가잖아요. 네. 다음으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원짜리가 다음에 경매할 땐 80원이잖아요. 그 80원짜리에 아까 뭐예요? 86%, 더 64% 나오죠. 88, 64. 70% 수준에서 지금 경매 가격이 형성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요? 집값이 오를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100%, 85%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미래의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한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갭 투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해서 한번 해보신 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게 경매예요. 그럼 경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미리 더 잘 보잖아요. 이 지표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전세값이 오르니 그럼 매매값이 더 올라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럼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다.
어느 한 단지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발품 많이 파시면 진실을 아실 거고 시장 상황 앞으로 너무 장밋빛 가시는 것보다는 아직 뭐 전쟁도 안 끝났고 그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한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그 전세 사기 지난번에 이제 주로 있었던 게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쪽에서의 그 전세 사기, 역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 아파트 외에는 인기가 없다. 빌라나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신문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네, 전세 부분만 그렇고요. 이거 우리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팩트 네, 체크 이런 것 저 같아. 부동산 그것이 하고 싶다를 우리 저 815에서 같이 하나 만들까요? 그럴까요? 저는 뭐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 거짓말하면 뭐 1분만 해도 뽀록 나잖아요. 진실만 얘기해야죠. 그 빌라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한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빌라 연립 다세대는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아타운의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매매 수요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 수요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전세 수요가 똑같은 가격이면 예전에는 5억짜리 빌라가 있고 5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거주 환경은 빌라가 더 나아요. 빌라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된 건데 가격이 똑같다면 당연히 내용이 더 좋겠죠. 근데 그것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는 이제 위험하니까 우리 초년생들은 부동산의 그 어떤 툴 뭐 꼭 지켜야 될 내용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다 모르시잖아요. 바쁘게 사셨으니까.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칼같이 다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제도가 그게 아직 완벽하게 안 됐잖아요. 그냥 뭐 수수료만 취하시고 조금밖에 안 도와주고 끝까지 안 봐주잖아요. 해외는 다 끝까지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스스로 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그나마 시장이 크고 안정적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리해서. 근데 빌라 전세는 줄었지만 매매는 도리어 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그 한문도 교수님을 뵈면은 네. 그 이제까지 봤던 신문 기사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네. 자, 일단 아까 김포와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눴습니다만 간단하게 일단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볼게요. 메가시티의 이런 뭐 효용성, 뭐 정당성 이런 건 제외하고. 메가시티. 네. 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 그러면은 집값이 확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김포 쪽에 집을 지금 오히려 사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이런 땡땡이 생각을 하시는 계세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신 차리셔야죠. 빨리 정신 차리셔야죠. 김포 그 서울시로 편입된다 해도 편입되면 뭐예요? 교통지역은 계속이면 강북구랑 비교하시면 강북구에 여러분 만약에 지상에다가 레일로 해가지고 강남역, 삼성역에 딱 떨어지게 하면 15분이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저기 어디야 가락동에서 오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거기 집값이 더 좋아지지 김포 집값이 좋아질까요? 자, 김포시는 서울 편입했어. 네. 교통은 그대로 둬. 강북구는 편입 안 해. 안 하고 또 광명시도 편입을 안 해. 그런데 도로를 한 3개 놔줘서 고속도로를 어디가 집값이 오르겠어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뭐 죄송한스러운 얘기지만 그 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김포 시민을 위한 거지 편입하는 게 위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폼 나는 것 같지만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껍데기에 옷을 잘 걸쳤어요. 폼 나요. 근데 안에는 막 뭐 신체 조건은 열악해요. 맨날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래가지고 체력이 막 바닥 체력이라고 가정할게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만 좋은 거죠. 근데 껍데기는 남들 입는 옷 입었어요. 그런데 안에가 막 식스팩에다가 막 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래도 옷 벗기 전까지는. 옷 벗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옷 벗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벗겨지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이르면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 김포시가 식스팩 가진 어떤 멋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빨리 확충해주고 뭐 교육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걸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주면 되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조금 좋은 회사들을 김포 인근으로 좀 이전시키고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러면 직주근접도 해결되고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진정한 그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거지. 저는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들뜨실 필요 없다. 이거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예를 들면 보세요. 바꾸려면 재정이 들어가는 거 다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김포시 간판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로고 다 바꿔야 전화번호는 돼요.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두 번째 문제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 다 하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함부로 설 편입밖에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는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의 포퓰리즘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 조건을 거시면 좋죠. 서울에 편입이 되든 말든 뭐 서울이면 이왕이면 좋고 그죠? 이왕이면 명품이면 좋죠. 근데 서울이 명품이 지금 아니잖아요. 옛날의 명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랄까 뭐 그렇고 하여간 이렇게 서명을 하시더라도 5호선 추가 하나 전철 더 논다. 그러면 서울시에 가는 거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 가는 거 동의한다. 이렇게 받아야 받는 사람도 진정성이 이해가 되고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해야 스마트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괜히 그거 끌리셔가지고 다 동의해가지고 분만 일으키고 나중에 또 그 뭐랄까요 해준다는데 안 해주면 정말 더 하나잖아요. 말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시장 한번 좀 볼게요. 예, 예. 지난번에 그 몇 개월 전만 해도 분양 공고가 나오고 뭐 얼마 청약률이 얼마고 막 아주 흥행에 성공하는 듯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가 네. 요즘은 좀 반짝 열기 아니었냐. 요새는 그 분양 전망 지수가 3달 연속 뭐 네, 하락하고 하락했다. 있죠. 네,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게 뭐지? 상반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상반되는 게 아니라 상반된 기사와 데이터의 상충이 일어난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기사들이 좀 패턴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겠죠, 우리가. 기사들이 뭐 완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일단 청약 경쟁률 같은 게 나왔으면 계약률이나 그런 내용까지 다 이어서 가야 되잖아요. 아. 청약률이 뭐 1000대 1이에요. 근데 계약률이 50%면 그거 뭐예요? 아, 실패네. 완전 도산이죠, 도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기사들을 조금 이제는 그냥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조금 서칭하시면 팩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동작구하고 다 완판했었잖아요. 네. 완판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여니까 미계약분이 뭐 꽤 나오는 거예요. 아, 미분양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미분양이 나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무순위 집줍. 무순위 집줍이 시장이 좋을 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청약을 안 받으니까 무순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투자 조건을 정부에서 열어줬잖아요. 투자했다가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무순위가 2대 2에 3회 가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고분양가인 데는 다 영락없이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외면해가지고요. 서울 한복판인데 지금 무순위 작년에 미분양 난 거 있잖아요. 칸타빌 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아직도 하고 지금 이제 이물을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적정하면 완판되고 일순위에서 끝나지만 조금만 높아도 다 외면한다. 그럼 임계점에 다다랐다. 지금 분양가가 더 오르기 쉽지 않다. 광명도 그렇게 뭐 난리 쳤는데 그 너무 좋잖아요, 그 위치도. 그런데 거기도 또 미분양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경제 이론에서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네. 수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일정하다 그럴 때 수요 공급의 법칙을 놓는 이론이 있고 이조차도 수요와 공급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잡았던 if 가정법으로 잡았던 가격이 만약에 급하게 뛰면 수요는 그냥 줄잖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싸야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죠. 어느 적정성 균형 가격일 때 수요 공급의 법칙이 돌아가는 거지. 뭐 공급 부족으로 뭐 이런 얘기. 공급이 20% 줄었는데 수요가 100% 줄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아 돌죠? 네. 이런 걸 같이 한번 생각하시는 해안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도 분양을 할 때 네. 적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도 좀 싸게 해야 그게 이제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또 부동산 인근 지역의 하락을 또 하락이라 하지 유인하는 마세요. 정상화? 조정. 조정? 조정. 정상화를 위한 조정. 정상화를 위한 네, 조정. 지금 너무 집값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로 지금 저희가 본 게 네. 서울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12억에서 14억으로 책정됐는데 흥행이 실패했고 똑같은 걸로 근방에서 휘경자이 레미안 라그랜드 이런 데는 9억 10억에서 이렇게 공급이 됐다. 네. 그러면서 이거 너무 편차가 편차가 심하죠. 심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편차가 심하면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높은 거는 뭔가 조금 보이지 않는 가격 거품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잘 되면 돈을 더 버니까 좋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에 가야겠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건 뭐냐면 금융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조합에서 고분양가를 원했다라면 시공사는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원했으니까 올린 건데 안 됐어. 안 됐을 때 금융비용 이자가 늘어나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실제 그런 현상도 있어요.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뭐 시공사 말 듣고 조합장 말 듣고 안 했는데 건축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 데가 있잖아요. 실제로 현재도.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네. 분양가를 높였다가 만약에 분양이 한 50%, 60%에 그쳤다. 그럼 나머지 5, 60%가 바로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일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원래 비싸게 팔아서 남을렸던 이익보다 미분양이 나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크면 역전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건설사들이 고민에 많이 빠진 게 조합들이 많이 원해도 건설사들이 좀 말리고 있고, 건설사가 뭐 많이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또 똑똑한 조합이 아니야 이거 불안해. 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이거 머리 아프거든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또 보류지라고 있어요. 조합에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따로 예비비 형식으로 둔 건데, 예전 같으면 그 보류지가요. 다 이제 사업 마치고 정산하기 직전에 이제 그거를 예비비를 모자르면 메꾸고, 남으면 팔아서 이제 청산해 주는데, 그게 분양가가 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유찰이 돼요.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심리와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어떤 신호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미분양 난다는 기사가 많지가 않아요. 났는데, 그죠? 초양률 높은 것만 디립다 다 쓰시고 그러면 안 되죠. 네. 하여튼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요새 솔솔 네. 내년도에 집값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기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네. 4분기는 보합,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방 모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신생아 대출 나오기 전에 쓴 보고서인가요? 신생아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랑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네. 잠깐 반짝 상승하겠으나 만약에 신생아 대출을 염두에 두고 쓴 보고서라면 잠시 반짝하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의 결론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고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도 더 올라갈 여력이 없습니다. 일단 수요가 벌써 감소하는 게 아까 보셨잖아요. 네. 왜 감소하죠? 비싸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자를 1, 2% 저이자로 준다면 부담이 적어지니까 신생아라는 새로운 유효수요가 창출되겠죠. 그분들은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잠시 또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을 또 대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없어요, 거의. 모르죠. 또 기발하게 또 어떤 뭐 셋째 자녀 또 준다라든지 뭐 이런, 근데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잠재 수요가 유효소화 시키는 대상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써서 집값을 유지하거나 떠받치는 정책에는 이제 점점 그 툴들이 소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데는 힘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장은 이제 어느 추세로 갈 텐데, 지금까지 볼 때는 작년에 얘를 이미 겪었잖아요. 한 번 떨어진 게 두 번 떨어지지 정상화되리란 밥은 뭐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정은 필요 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오고, 가끔가다 뭐 기우제라고 그러는데 올라갈 땐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갈 타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20년, 21년도에는 올라가고 있는데 영끌이다. 내년쯤에 꼭지 치고 가더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항상 보면서 시장에 접하셔야지 신문 보고 접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땐 815나 이런 유튜브 좀 많이 보시면 좀 해안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산 관리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지금 실제 부동산 시장의 그 데이터 상황 이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혹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상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